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이제 9시가 돼서 오늘 9시 이글스의 줌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월, 화, 수 정말 많은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떠한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슴에 꽂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꽂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비가나가 어떠한 언어로 우리 사장님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펼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뇌를 고칠 수 있다. 이게 진짜 가능한가?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고칠 수 있다. 재생 복구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게 재생이 불가능하다 하는 장기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뇌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장마비에 걸렸다가 나는 진짜 살아났어. 혹은 암에 걸렸다가 수술을 해서 정말 살아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혹은 우리 할머님이, 할아버님이 치매에 걸렸다.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라는 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치매에 걸렸는데 나는 정말 건강하게 다시 건강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뇌가 고장이 나고 망가지면은 이거는 재생하고 복구할 수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매만큼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라면 이 톰 오브라이언 박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라면 뇌를 제외한 다른 장기는 모든 장기는 교체가 가능하고요. 교체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우리의 뇌세포 또한 건강한 상태로 다시 재생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뇌가 고장이 나서 치매가 걸렸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러한 것들이 걸렸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병원에서는 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박사님은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알게 모르게 우울하다. 이것 또한 뇌가 고장이 난 상태고요. 내가 불안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안해. 그리고 어머 내가 자동차 키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내가 휴대폰을 어디 뒀더라? 내가 나이가 드니까 진짜 깜빡깜빡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놔둔다라면 불을 보듯 뻔하게 이제 우리도 치매로 알츠하이머, 파킨슨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요. 도대체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뇌가 건강하게 다시 재생하게 해주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엄마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 우리 약을 좀 줄여볼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약을 어떻게 줄여? 고혈압 약은 죽을 때까지 먹는 거야.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안 그럼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가 엄마 몸에서 고혈압 약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실은 질병이 오는 거는 내 몸에서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과하거나 할 때 질병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고혈압이 걸린 이유는 고혈압 약이 부족해서 병에 걸렸을까요? 아니죠. 고혈압 약이 내 몸에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절대 그냥 일어난 일인 거는 없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과하거나 혹은 내 몸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을 필요로 하시고 질병의 단계로 가신다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노화의 한 현상이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친구들을 한번 바라볼게요. 멕시코시티의 아이들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 한 지역의 아이들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아이들이 모두가 조기 알츠하이머의 치매죠. 조기 치매를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드는 노화의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과정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멕시코 시티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조기에 알츠하이머,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백내장, 이제 60대, 70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내장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노안이 오고 질병이 오니까 나의 노화의 한 과정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 44세, 정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백내장이 발현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분은 그냥 단지 노화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라면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원인을 안다라면 그걸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막 떠내려가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탁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럼 구명조끼를 잡아서 입었어요. 물에는 떠내려가지 않고, 아니 떠내려는 가겠죠. 하지만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생명은 부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두통에 대한 진통제나 고혈압, 당뇨 이러한 약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만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여러분 평생에 내가 구명조끼를 그렇게 입고 물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나와서 다시는 저곳에 가지 않으리라. 내가 저기 가면 항상 물에 빠져. 그러면은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나오는 방법을 알으셔야겠죠. 그 방법을 이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병의 첫 시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제가 첫 초성을 해놨는데 이응지읒 무엇일까요? 나의 질병의 첫 시작. 맞아요. 염증. 그래서 이 염증을 불화자가 2개 붙어 있는 게 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몸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게 여러분 질병의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세포 안에서 어디선가 나의 조직 안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불이야. 왜 불이 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자, 누구 하나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혼자 하면은 심심하기도 하고,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또 뭐 없으시면 저 혼자도 가능하죠. 자, 염증은 여러분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염증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요라 사장님이 대답해버렸어. 어떡해. 그쵸. 염증은 좋은 거다. 항체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어떤 걸까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자가 면역은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그쵸. 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몸에 염증 수치가 너무 높대. 나는 염증 때문에 암으로 간대. 이러한 말들을 다 하시는데 정말 진정으로 염증이 뭔지는 다들 잊고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겼대. 그래서 항체는 또 되게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총이 하나 보여요. 권총이에요. 빵빵. 자, 내 몸에 박테리아, 좋지 않은 박테리아,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기생충, 혹은 독소와 같은 화학물, 약물,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글스팀에서 항상 식단 조절하십시오. 밀가루, 유제품, 설탕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내 몸에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얘네들은 내 몸에서 좋지 않은 거라고 이물질로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는 얘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내 몸을. 그래서 이 권총으로 빵, 빵 쏴서 죽이는 거죠. 조금 들어올 때는 한 방, 두 방, 세 방 이렇게 해서 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하는 염증입니다. 세포성, 선천성 면역계. 자, 이해하기 쉽게 선천성 면역계라고 할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살기 위해서 나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물질이 들어왔다.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쟤를 제거해라. 총으로 빵빵빵 쏘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불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총을 쏘면 우리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염증이 들어와서 한 발, 두 발 명중을 시켜 죽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네들이 엄청난 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총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밑에 있는 아주가포 같은 대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진짜 쟤네들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는 총으로 빵빵빵빵 쏘다가 안 되니까 대포로 팡 쏘는 거예요. 대포로 쏘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염증으로 도저히 되지 않구나. 그래서 적응성 면역계라고 해서 항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대포를 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는 딱 만나서 내 몸에 들어왔지만 내가 면역계에서 총으로 쏘아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은 그냥 따끔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러면은 대포가 나와서 항체를 만들어내기까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뭐다? 적응성 면역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염증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 항체가 생겨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몸에 혈액 속에 항체 수치가 상승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아, 내 몸에서 권총으로 내 몸을 사수하던 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아주가포 같은 대포를 가져와서 쏘기 시작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더 강한 면역이 시작됐구나.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독소나 내 몸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총으로 쏠 때는 명중할 확률이 높지만 대포로 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얘네들만 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세포들 더 크게는 내 몸의 조직, 장기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부수적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말 이제 펑펑펑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세포도 정상 세포도 죽고 그다음에 그 옆에 막 바이러스 이런 찌꺼기들도 많이 남고 그러면은 내 몸에서는 자가항체라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얘네들을 정리하고 죽을 건 빨리 죽고 빨리 치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가항체인데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바이러스가 또 침투했는데 우리가 먹지 말라는 밀가루나
설탕이나 유제품을 또 잔뜩 먹어. 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나와서 또 대포를 쏘고 또 먹고 또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까지 된다. 그러면은 내 몸은 나만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자가 면역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가 면역은 무엇이 있으세요? 뭐 루푸스, 아토피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가 면역의 한 질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 얘네들이 대포를 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뇌에 대포를 많이 쏘아서 내 뇌세포가 망가지면은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수준에서 나중에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망가지고요. 세포에서 조직으로 그 조직이 장기, 뇌나 혹은 나의 뭐 간이나 이러한 장기들을 기능을 장애를 시키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권총으로 시작해서 내 몸을 방어하던 아이들이 조금 지나서 대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내 몸이 전쟁 중이다. 불이 콸콸 나고 있다. 이게 만성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염증, 전쟁 상태가 항상 스위치가 켜져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염증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효라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는요. 염증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권총으로 쏘기 시작한 그 단계에서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존 메커니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몰라서 자꾸 음식을 밀가루에도 가고 맛있는 유제품에도 가고 달달한 설탕에도 자꾸 손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내 몸은 어떻게 한다? 총을 쏘는다. 총을 쏘다가 자꾸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뭘 쏜다? 대포를 쏜다. 대포 쏘는 거 가지고는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까지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글스팀에서 계속 이렇게 식단은 요거는 드시고요, 요거는 드시면 안 돼요 하는 이유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진짜 현재 어디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에 불이 나고 있는지 빨리 자각하셔야 돼요. 내 몸에 기억이 깜빡깜빡한다. 뇌에 이미 염증이 시작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위가 힘들다. 여기 위 속에서 불이 나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장에서 난리가 났다. 우리 장에는 70%가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 면역은 진짜 난리가 난 거죠. 안 그래도 총을 쏘고 난리가 났는데 총, 대포, 그 다음에 장기들이 자신들이 할 일들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재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 여러분들이 먹는 거 좋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독소가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차단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을 끄고 손상된 부위를 회복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왜 이글스팀에서는 자꾸 뭘 먹지 말래? 줌 미팅에서 밀가루 자꾸 먹지 말라 그러고 설탕 달달한 거 먹지 말라 그러고 유제품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 진주 목걸이 옆에 보이시죠? 동그란 진주 목걸이가 진주들이 나달들이 이렇게 다 뭉쳐있죠. 이게 하나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소화 흡수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장에서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소장을 내려갔을 때 소장에서 뭐가 나와요? 효소들이 나와요. 효소를 우리는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위입니다. 이 음식물들을 잘게 정말 화학적으로 다 쪼개놓을 거예요. 아주 작게끔 내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쪼개다가 쪼개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장누수라는 게 있죠. 장은 작은 것만 흡수해야 되는데 쪼개는 아이들이 잘 쪼개지 못해서 커다란 거대 물질이 될 경우에는요, 장을 뚫고 나오는 장누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밀가루, 이 밀가루를 먹었을 때 얘네들을 쪼개는 가위가 잘 잘라낼 수 있는 게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효소가 없대요. 그걸 자르는 효소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단백질이 들어가거나 얘네들이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가위로 효소가 싹둑싹둑 잘라서 아미노산, 요 작은 단위로 다 쪼개서 내 몸에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 펩티드 다 쪼갤 수가 없어서 중간에 듬성듬성하는 게 최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최선이라고 하는 듬성듬성이 내 장에서 흡수가 되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 총이 먼저 나옵니다. 뭐야 쟤? 쟤 너무 크잖아. 우리 몸에서는 적이야. 이물질이야.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아이야. 그래서 총을 쏘는 거죠. 처음에는 염증.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빵 먹었어요. 점심에는 파스타 먹었어요. 저녁에는 전도 하나 구웠어요. 날씨도 꼬리꼬리하네 하고는 이러한 밀가루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까 총으로 쏘다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제 대포까지 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다. 난리가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에서 밀가루의 펩티드를 덜 잘린 이 덩어리를 공격하다 보면은요, 정말 무서운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요, 분자 모방이라고 그래서 이 밀가루가 듬성듬성 다니는 그 분자 생긴 모양이요, 우리 뇌하고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뇌 조직이랑.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서 총을 쏘다 못해 이제 대포를 막 쏘는데 대포가 쟤는 쏴야 돼, 쟤는 죽여야 돼 하고는 쏘다 보면은 어머나 나의 뇌가 생겨있는 모습이 이 밀가루 펩티드 다 분해되지 않은 이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마구잡이를 쏘다 보면은 나의 뇌의 조직에도 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면역을 한다라고 한 건데, 나를 지키려고 한다고 한 건데, 어느 순간 밀가루와 비슷한 나의 뇌 조직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밀가루, 파스타, 빵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치매가 왔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모르니까 우리는 많이 손이 가고 또 먹고 그다음 유제품도 안 된다 하는데 이렇게 자꾸 맛있으니까. 그럼 밀가루와 유제품이 합쳐진 피자는 얼마나 정말 우리 몸을 공격하게끔 하는 음식일까? 사실은 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읽고 또 잊어먹고 또 손이 가기는 마련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팀을 통해서 또 한 번 인지하고 또 한 번 인지하고 알고 넘어간다라면은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갈 거, 아, 좀 참았다. 이게 내 몸을 공격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당뇨가 오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고혈압이 오구나. 이걸로 내가 두통이 시작됐구나. 깜빡깜빡 하는구나. 라고 아신다라면은 조금 손이 덜 가겠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는 얘네들이 자꾸 죽어가는데 이 죽은 세포들을 치우는 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자가 항체라는 거죠. 이 자가 항체가 빨리 청소해야지. 얘는 죽었으니까 얘는 손상된 세포니까 치우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청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뇌세포가 생성되는 그 속도보다 치우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면 여러분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생성되는 거는 하루에 100개가 생성되는데 내 몸에서 얘는 손상된 거야. 얘는 치우고 쟤는 죽었네. 쟤 치우고 하는 게 150개다. 그러면 뇌세포가 100개가 생기는데 매일 150개씩 치워서 없애버린다라면은 여러분들 조기 치매, 알츠하이머 왜 생기는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암도 무섭고 심장마비도 무섭기는 하나 내 몸이 살아있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저는 가장 두렵거든요. 근데 음식물을 내가 어떤 걸 섭취하느냐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 뇌는요, 우리는 사람이 동물과 구분되는 게 이 생각하는 뇌인 거죠. 그래서 이 뇌를 보호하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의 이름을 교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통신을 하는데 장에서 누수가 일어난 사람들은요. 뇌에서도 이미 장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혈액을 타고 이 거대 물질들이 뇌로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 쪽에서도 이미 커다란 물질들이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몸을 공격하다가 뇌에서도 누수가 일어나면은요, 내 세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교세포에서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뭔가가 침투하지 못하게 총을 쏘다가 이제는 대포까지 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뇌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교세포들이 막 총을 쏘다 보면은 분비물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제 똥 같은 걸 싸는 거예요. 이 똥 같은 게 이름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나의 뇌에서는 여러분들 뉴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개같이 자기네들끼리 수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친구들 때문에 통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깜빡깜빡하다가 어느 순간 깜빡깜빡만 하는 게 아니라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서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장누수, 뇌누수 같은 장에서 누수가 되면 뇌에서도 누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글루텐, 유제품, 탄수화물, 설탕 이런 것들은 정말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러한 병들은요. 뇌에서 생겨나기는 하지만 이게 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나의 장에서 누수가 시작돼서 대포가 터지고 막 터지기 시작해서 독소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뇌 쪽에서도 누수가 일어나고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이제 하나의 물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내가 반 정도 담겨있는 물컵에 물이 실하면은요. 이 물에서 내가 독소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해독을 해내고 어느 정도 총이랑 대포로 가능은 했는데 내가 먹고 안 좋은 것도 먹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물에도 염소가 엄청 많죠. 그리고 공기 중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먹는 생선의 순 엄청나요. 그다음에 이빨도 아말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화장품에도 정말 많은 화학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물을 꽉꽉 채워놓은 독소로 채워져 있다라면은요. 이 독소는 넘쳐서 결국에는 혈류를 타고 여러분들이 계속 돌면서 여러분들이 타고나시기에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죠. 장이 약했다, 뇌가 약했다. 거기를 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뇌독소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독소를 줄이는 방법, 우리가 줌 미팅을 통해서 먹지 말자, 이건 하지 말자 하는 것들은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그리고 간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게 내 간에서 이러한 독소들을 빼내는 역할들, 해독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간 기능을 향상하는 십자화가 채소, 이건 어디다 들어있나요, 여러분? 파워 칵테일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타민 C, A, E 이러한 것들도 제슈치에 엄청 들어있고요. 이러한 먹어주면서 우리가 내 독소가 내 몸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게 정말 책을 한번 정말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읽다 보면은 너무 무서워서 내가 내 몸에 이 독소가 가득 차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손이 가는 걸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독소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제가 만난 소비자 한 분이 5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 한번 가지 않으시던 분이 그분이 5년 동안 지금 5년 전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생활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무엇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독소,
생활 독소가 너무 많으니까 현대인들은 여기 가득 차니까는 병원에서 일작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죽음을 맛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독소 노출되는 걸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를 잘 먹어서 그리고 해독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비워내는 작업들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을 또 제가 제 언어로 우리 사장님들에게 콕콕콕 넣어드리려고 노력은 했으나 또 다른 사람의 언어로 들어보면은 또 다른 게 인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내가 몸에 독소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임신해 있을 때 정말 신기한 게 이상하다. 저는 생리 한 5일, 4일 정도 되면은요, 미친 듯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머리가 아픈데, 왜 임신했을 때는 내가 머리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책에서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나오면요, 호르몬 수용체가 이 호르몬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 호르몬 수용체는 많은 독소, 환경 호르몬들, 이 친구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리 때가 되면은요, 이 호르몬을 잘 잡아내는 이쪽이 깨끗하지 못해서 머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었는데 임신하면은요, 평소 때보다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2배, 3배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전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2~3배의 호르몬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는 호르몬 수용체가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의 경우에는 저 진짜 두통 한 번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내가 잘 나오지 않아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깨끗이 청소를 하시고 독소를 자꾸 빼내면은요, 호르몬 수용체가 깨끗해져서 정상적으로 나오던 호르몬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갱년기라서 나는 이래. 갱년기라서 나는 힘들어. 이게 어찌 보면은 정상은 아니세요. 갱년기라서 에스트로겐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갱년기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조금 덜 나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뼈가 조금 약해지세요. 그러면 이 뼈 안에 여러분들 내가 독소들을 저장하는 공간들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요. 어,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독소가 뇌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뇌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려서 복부에 지방으로 쌓죠. 지방에 쌓다가 다 못 쌓으면은 뼈로도 많이 가요. 특히나 순, 납 이러한 중금속들은.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나올 때는 뼈가 그나마 튼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나의 이 중금속들이 잘 그 안에 있다가 에스트로겐이 좀 줄어드는 이 폐경이 딱 시작되면은요, 뼈에 있던 모든 이 중금속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내가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게 맞기는 하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단지 아니라 이 호르몬이 줄어져서 뼈에 있던 나의 중금속들이 나오게 방출되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했던 뇌세포로 가서 뇌세포에다가 난리가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깜빡깜빡도 하고 기분도 엄청 나빠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는 진짜 저희 엄마는 기억 못 하실지 모르나 그때 갱년기 할 때는 우리 엄마가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조그만 별일 아닌 일에 버럭버럭 하시던 적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다? 정상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정상처럼 보이나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다? 질병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지금 열쇠가 어디 있지? 휴대폰이 어디 있지? 이거는 나의 몸에서 내 뇌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내 몸에 내 뇌에서 총을 쏟아 못해 이제는 대포 아주가포로 팡팡팡 쏘고 있으니 너의 뇌도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질병을 너는 갖게 될 거다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내 몸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독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주 간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샤워기에 이제 필터 다는 것도 염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화장품에도 수납이 조금 덜 들어가 있는 것들 좀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외식을 하는 것도 일주일에 뭐 두세 번 했다라면은 한 번으로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이 친구들은 내 몸에서 간이 하는 일, 그다음에 내 세포들이 자신들의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얘네들이 불을 막 냈을 때 우리가 화학물질, 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피자 이런 것들, 달달한 것들을 먹는 거는 거기다 휘발유를 계속 붓는 거예요. 불났는데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돼요? 활활활 더 타겠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폴리페놀 이러한 것들을 내 몸에 넣어줘서 불타는 염증이 타고 있는 곳에 소화기 역할을 해줄 건지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지금 변비가 좀 있어. 지금은 변비 같죠? 그런데 이 변비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뭐까지도 간다? 파킨슨. 그래서 파킨슨 걸리신 분들 만나시면은요, 한번 여쭤보세요. 변비가 있진 않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변비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거를 척수를 타고 계속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소가 올라가는 것도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장에서 누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좋은 단백질도 잘 만들어낼 수, 아미노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뇌로 들어가는 신경 전달 물질 또한 자기네들끼리 건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뇌도 고장이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도 정말 잘 케어를 하셔야 되고요. 장이 약하신 분들은 진짜 이게 면역이 여기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세로토닌 호르몬도 뇌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장에서 70% 이상이 또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은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만큼 요즘 아이들 내가 암만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하지만 엄마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요,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막 나가도 그래, 리스토레이트를 조금 더 먹어보자 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그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엄마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모르고 애를 키웠으니까. 같이 막 먹어댔고, 같이 달달한 걸 먹고 즐거워했고, 이게 내 몸에서 휘발유를 붓는 역할이라는 거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알았다면 조금 자제는 했겠죠. 아예 피해갈 수 있거나 아예 끊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배달 음식이 오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딸아이가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서 엄마 우리 학교 급식이 짱이야.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어제는 바지락 칼국수가 한 접시가 나왔대요. 근데 이 한 접시가 성인들 진짜 어른 성인이 먹어도 될 만큼 한 그릇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다라는 거죠. 자, 밀가루였어요. 이 바지락 칼국수 하나에 그 옆에는 양념 치킨이 또 나왔대요. 튀기고 기름지고 이걸 먹었죠. 먹고 났더니 뭐가 또 나왔냐. 티라미수, 이 케이크 디저트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식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매일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특별식 같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맛있게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거 풀어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공부를 하면서 먹다 보면은 네, 오늘은 제가 다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먹고 있는 내 아이가 건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먹었다라면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우리 엄마들 머릿속에는 좀 담겨 계셔야 돼요. 너무 모르신다라면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도 인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는요. 안방 화장실에는 샤워기에 필터를 안 달아놨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안방 화장실은 내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마. 급할 때만 써. 이렇게 해서 거기를 잘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거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필터가 없이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그렇죠. 깨끗하진 않죠. 그리고 염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뜨거운 물을 모공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걸러지지 않은 물로 샤워를 시켰을 때에는 아이들은 그 조그만 몸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독소를 차곡차곡 지금은 면역기관으로 총으로 총총총총 쏘면서 염소도 없애고 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독소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또 이제 아이들 머리를 또 감기면서 세제 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 뭐 제가 조금 반성했던 거는 우리 젖병 있죠. 이 젖병을 요즘에는 너무나 손쉽게 전자레인지에 딱 넣어서 돌리면 소독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이고 이건 괜찮다.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니까요. 저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소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플라스틱이 녹아서 이 아이가 분유를 타서 먹을 때는 얼마나 많은 독소를 먹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미팅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뭔가를 주지를 해주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아이의 건강도 엄마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제는 엄마만 알면 안 돼요. 엄마들이 모르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할머님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이거를 내 건강을 지키면서 내 손주들의 건강 또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나는 남들 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정상이야.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얘기 드릴 거는 멕시코시티 아이들이 조기 알츠하이머가 있었다. 이 친구들이 왜 알츠하이머가 있었나 보니까요. 그 주위에 공장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공기 중에 이 친구들이 호흡을 하면서 중금속을 마셨더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단 한 명의 제외도 열애도 없이 다 조기 알츠하이머의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고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가리지 않는다라면 그냥 편하고 좋고 입에 땡기는 것만 자꾸 선택을 하신다라면은 큰일 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리고 44세에 이제 백내장이 발현된 이분 같은 경우는 몸에 납이 너무 많았대요.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가 엄마가 납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 동네 일대가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납을 주 원료로 하는 곳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44세가 딱 됐을 때 백내장에 걸렸고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다. 나이가 많지도 않고 노인도 아니신데 왜 백내장에 걸렸을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하니까 수술을 할까 약을 먹을까 이게 다인 거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백내장을 발현하는 거는 납이 또 엄청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보니까 남들의 몇 배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서 지금 불이 난 곳은 어딜까? 처음에는 총으로 괜찮았는데 면역이 됐는데 총으로 도저히 되지 않고 이제는 대포를 쏘고 있는 순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 몸에서 항상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내 몸에서 이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근데 이것만 하면 나는 PM 주스만 마시면 이게 상쇄가 되니까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상쇄시키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화학물질, 독성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냥 선택해서 먹는 것 자체가 독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나는 별로 안 먹어. 나는 밀가루도 안 먹고 단 것도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어.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계시는 사과 하나 뜯어서 먹었을 때 그 사과 안에 있는 것 자체가요. 이제는 농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농약에 붙어있던 공기 중에 있던 중금속도 너무 많고요. 비닐하우스에서 햇볕 받고 그 비닐에 있던 것들이 다 스며드는 거죠. 건강한 식품들이 많지 않고 공기 중에 마시는 것들, 내가 쓰고 있는 샴푸나 모든 것들이 다 독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권총으로는 다 넘어가셨고 이미 다 대포를 쏘고 있는 몸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포를 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내 물컵에서 반 정도 독소가 차 있고 또 비우고 또 좀 차고 비우고 이렇게만 한다라면 여러분들 70대, 80대, 90대가 되셔도요. 어르신들이 천천히 한 발짝 갔다가 또 쉬고 한 발짝 갔다가 또 쉬고 이렇게 걷지 않으시고 8, 90이 되셔도 정말 우아하게 건강하게 유유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머리 또한 청명하게 당연히 기억력이 감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관리하는 만큼 명석하게 사고하실 수 있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기억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독소를 내 몸에서 면역을 잘 케어해서 내 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염증을 하고 있고요. 염증에서 항체가 또 넘어가고 이 항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가항체도 생기고 자가면역도 생기는데 이거는 뭐다? 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거죠. 생존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토피였어. 왜 그런 걸까? 당연하죠. 우리 엄마가 마시는 거, 우리 엄마가 호흡하는 거, 우리 엄마가 먹고 쓰는 것들로 이 아이는 다 만들어졌더라는 거죠. 이 아이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그거를 감당하다 못해 나오기 시작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경우는 뭐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혈관이 다 막혀서 죽은 아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걔가 태어나서 뭘 얼마나 먹었길래 먹은 걸로 혈관이 막혔나. 하지만은 이거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 엄마 몸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제 주위의 소비자분들도 지금은 현재 이제 임신해 계신 분들도 저를 만나고 한다는 어떻게 또 그런 것도 같이 닮아지더라고요. 임신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고 본인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염증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냐. 왜 우리가 이거를 자꾸 여러분 먹지 마세요. 이건 좀 줄이세요. 식단 관리를 하세요. PM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머릿속에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콕콕콕 꽂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 봤고요.